요거 한 장만 제대로 가져가셔도 이 GPT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엑기스 정보 소스를 다 가져가시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AI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음, 필독, 필청 음, 강추 사이트. 유튜브. 네, 그래서 딱 유튜브 쪽에 5개. 네, 오후 5시라고 하는 데가 네, 주로 이쪽은 약간 디자인 쪽에 개발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생성 AI 중에서도 그 이미지나 2D, 3D, 영상 쪽의 그 기술 발전에 대해서 발표되는 그 신규 논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제 적용된 서비스 있죠. 네, 그 새로운 그 베타 버전들 막 계속 나오고 있거든, 지금. 네, 그리고 뭐 파워포인트를 그냥 자동으로 AI가 만들어주는 기능이라든가 그 이미지를 새로 생성해주는 기능이라든가 요거는 누구보다도 앞서서 거의 매일처럼 새로운 영상 하나씩을 보통 한 짧으면 한 5분에서 길면 한 네, 10분, 15분까지 매일 한 편씩 올리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렇죠. 누군지 모르겠는데 정말 빨라요. 네, 그래서 거의 저기 어디야 실리콘밸리 쪽에 음, 이쪽 이미지 생성 AI 쪽의 흐름은 꽉 꿰고 있는 친구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요거 제가 거의 매일 하루 이렇게 기다렸다가 보는 그런 지금 음, 채널 중에 하나가 오후 5시고요. 네, 그다음에 안될공학이라고 하는 친구, IT테크 신기술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이게 채널인데 네, 언리얼 테크. 저기 언리얼 현실이 아니란 얘기인데 음, 저게 이제 어떤 뜻으로 지은 이름인지 모르겠지만 쉽게 믿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거의. 믿기지 않는 기술이 지금 오고 있다 그래서 그렇죠. 저쪽이 주로 이제 그 MS의 그 빙챗 있죠. 네, 지금 챗 GPT가 마저 소화하지 못하는 영역들, 뭐 검색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MS 오피스랑 연계해 가지고 움직이는 그 코파일럿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 AI가 실제 업무, 사무 쪽에 적용되는 것들을 가장 집중적으로 추적을 해 가지고 네, 그 신규 서비스 위주로 소개하는 그런 사이트거든요. 저기는 뭐 매일 올라올 정도는 아닌데 네, 적어도 저기도 한 일주일에 한 두세 편 정도 올라오는데 깊이가 있어요. 네, 굉장히 이 IT 쪽에 상당한 정도의 그 해박한 기술을 맞아 갖고 있는 분으로 생각이 추정이 돼요.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AI가 IT에 굉장히 그 심층 기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지금 볼만한 이 채널들이 다 그 IT 전문가들이에요, 보면. 그렇죠. 그다음에 그 일잘러 장PM이라는 친구, 정확한 본명은 장병준, 음, 한국 노코드 커뮤니티의 리더, 네, 유튜버 일잘러 장PM의 운영자인 음, 사람인데 제가 이분 채널을 꼭 보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지금 오픈 AI가 제공하는 API가 있어요. 네, 그래서 챗 GPT, 뭐 GPT-3 혹은 GPT-3.5 이쪽 그 엔진을 그대로 갖다가 내 서비스에다가 응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이 가능한데 네,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구글에서 제공하는 그 드라이브들 있죠. 네, 구글 시트, 그다음에 음, 구글 문서, 그다음에 구글 슬라이드. 요 세 개에다가 그 GPT를 직접 결합을 시켜 가지고 뭐 요쪽 시트에다가 키워드를 넣으면 저쪽 시트 셀에서 뭐 거기에 블로그를 생성한다든가 네, 무슨 뭐 저기 뭐 카피라이팅 뭐 어떤 어? 일종의 서브 카피 같은 걸 생성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시트, 그러니까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 네, 일종의 그 프로그래밍을 싸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생산을 하는 그런 템플릿을 만들어 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일잘러 장PM이 그런 걸 정말 잘해요. 그리고 음, 더 좋은 게 자기가 만든 템플릿을 딱 공개를 해줘. 오, 그래서 그냥 거기 가가지고 복사본을 갖다가 그냥 긁어다가 네, 들어가서 링크 클릭하고 들어가서 그냥 그 사본을 복사해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 쓰면 돼요. 음, 그러면 굳이 내가 구글 뭐 시트의 명령어들을 몰라도 그냥 그 사람이 짜놓은 그대로 갖다 쓸 수 있거든요. 내가 조금 이 시트에서 사용되는 기본 그 명령어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일종의 약간 엑셀에 무슨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래밍을 하듯이 매크로 네, 프로그램을 하듯이
그 명령어들이 몇 가지 쓸 수 있는 명령어들이 그 시트용이 있어요. 엑셀용 그 저기 명령어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한 10개 되는데 그거를 잘 이용을 하시면 음, 그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내가 자주 해야 되는 그 뭐 글 생성 작업 같은 게 있으면 네, 아예 공식화 시켜가지고 네, 자동 생성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도구도 가능해요. 그래서 네, 그런 API를 연동해가지고 우리 쪽에 연결해 쓰는 그 작업들, 요거에 대해서는 정말 네, 탁월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장PM이 지금 오픈해 놓은 그 몇 개 그 이 동영상들의 네, 그 조회수가 지금 오픈하고 나서 거의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뭐 많은 건 거의 60만 회까지 나온 게 있어요. 그러면은 30일 동안 60만 회면 얼마예요? 하루에 몇천 명이 본다는 얘기야.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회를 한다는 얘기는 그 그쵸, 툴이 갖는 그 생산성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 파괴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메일처럼 블로그를 써내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쓰고 싶은 글의 주제, 키워드, 타이틀 제목 하나만 딱 넣으면 한 셀, 1번 셀에다가 A 1번 셀에다가 음, 타이틀 넣으면 저쪽에 4번 D셀에서 그냥 그 A4 음, 원페이지짜리 그 블로그 하나가 맞아, 써지는 걸 실제로 구현을 해서 그 공유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런 쪽 사이트도 한번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평범한 사학과라는 친구는 여기 보시면 뭐 당신이 찾던 돈 버는 이야기라고 돼 있는데 이 네, GPT 가지고 돈 벌 수 있는 그 수많은 아이디어 맞죠, 그리고 예, 이렇게 그 글을 그 뭐죠? 이렇게 막 양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방법들 뭐 네, 이런 거 중심으로 좀 하는 친구인데 본인이 스스로 마케터임을 자처해요. 자기도 음, 마케팅이나 이런 쪽에 꽤 오래 이게 전념하다가 네, GPT를 만나고 나서 이렇게도 돈을 만들 수 있네? 컨텐츠를 음, 이렇게도 생성해낼 수 있네? 라고 해가지고 그 기본적인 초점을 그 컨텐츠를 GPT한테 그 생성, 맡겨가지고 만든 음, 다음에 그거를 그 수익화시키는 방법. 네, 이런 쪽으로 주로 그 이야기, 네, 인사이트를 풀어줘요. 그러니까 꼭 이 친구가 뭐 제안하는 걸 다 따라할 건 아니더라도, 아이디어, 다른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이 음, 수익화의 어떤 이 가능치를 보는구나라는 네, 그런 힌트를 얻는 데는 이 채널이 괜찮아요. 네, 마찬가지로 월텍남이라고 또 있어요. 월스트리트 테크남이라고 지금 본인 네,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돈 버는 기술 얘기야. 여기도 약간 음, 수익화 쪽이 가깝긴 한데 여기는 훨씬 저 기술적 기반이 강해요. 네, 그래서 약간 무슨 이제 그 뭐 월스트리트라는 말 자체가 보여주듯이 그러니까 미국 본토 쪽에서 이 챗GPT나 이런 AI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어떤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그 돈 수익 이 창출의 기회가 생기는지 얘가 약간 이게 IT 기술적 관점에서 많이 접근합니다. 네, 그래서 약간 성격이 좀 달라요. 평범한 음, 사업가 쪽은 약간 이게 소상공인 아니면 디지털 노마드 뭐 네,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한다면 월텍남이 조금 이게 기술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음, 그런 친구고요. 그리고 그 밑에 제가 최정현이라고 NC소프트 PM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는 그 유튜브 채널은 아니에요. 여기는 네, 텍스트, 어디냐면 저기 퍼블리라고 주로 그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실제 일하는 직원들 있죠. 네, 이분들끼리 자기들이 현업에서 그 일선 현장에서 일하면서 얻게 된 그 실무상의 그 노하우, 팁들 이런 거를 서로 좋더라고요.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커뮤니티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유료예요, 유료. 음, 그 기본 그 저기 정보들은 뭐 웬만큼은 다 볼 수 있는데 오픈돼 있는데 뭐 전체 뭐 하다못해 한번 20장 정도의 만약 무슨 문서가 있다 그러면 네, 한 절반 정도는 오픈해서 보여주고 음, 그 절반 이후는 이렇게 가려가지고 유료, 돈 내는 분들만 볼 수 있게 하고 네, 그런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는 몰라 초창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저는 1년에 한 7만 원 정도 지금 유료 구독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은 아마 올해 좀 비싸진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 한 그래도 10만 원은 안 넘어갈 거고 네, 그러니까 연간 구독료가 10만 원 안 음, 넘어가니까 아마 월 10,000원 이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근데 정말 좋은 정보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좋더라고요. 기업에서 실무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스스로의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는 그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진짜 현업에 직결되는 그런 노하우들이 숨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여기 이번에 그 프롬프트 쓰는 방법이 네, 있죠. 이 프롬프트 쓰는 방법을 아주 체계적으로 약간 이게 영어 기준으로 돼 있어가지고 생소하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제가 뒤에 두 개 해놓은 거 있죠. 네, 챗GPT 명령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음, 그다음에 챗GPT하고 구글 스프레드시트 자동화 이렇게 하면 네, 됩니다. 요 두 개가 각각 아마 이거를 A4 그 문서로 풀면 아마 페이지 수가 두 개 다 거의 한 30페이지 이상씩은 될 네, 거예요. 합하면 한 60페이지 이상 나올 것 같은데 네, 근데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요 책만 하더라도 지금 거의 한 300페이지가 넘는 그 사용 설명서인데 네, 그 이런 책에서 쓰고 있는 그 핵심 노하우를 거의 한 30페이지에서 페이지가 50페이지 정도의 A4 그 리포트처럼 핵심만, 엑기스만 딱 그 축약을 참, 해놓은 그런 엑기스 버전이에요. 제가 이런 책들, 전자책들을 몇 권을 좀 훑어봤는데 분량 대비 그 요약이 너무 잘 돼 있어. 음. 예, 저도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사잖아요. 프롬프트도 예, 그렇고, 예, 저 사람 잘 정리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핵심을 잘 음, 보고 있어요. 프롬프트의 본질을 정확하게 그쵸. 알고 있고 음, 필요한 것만 딱 정리해 놨어요. 요거 한 장만 제대로 그 가져가셔도 이 GPT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엑기스 정보 소스를 다 가져가시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네. 이게 얼마나 그 챙겨서 보실지는 뭐 여러분의 노력 몫이죠. 공유중지. 예. 아유,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 예.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너무 많아요, 솔직히요. 저 다 못 봐요. 저거 5개 채널도 모니터링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하도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니까. 예. 우리나라 정보뿐만 아니라 해외 정보도 음. 계속 보고 있는데, 이게 쏟아지는 게, 뭐 장난 아니에요. 주체가 안 되죠. 주체 못 해요. 뭐 긴 것들은 막 좌담하고 막 뭐 기술 테크하고 설명회하고 뭐 이러면 막 1시간, 2시간씩 되는 영상들이 수두룩하니까 감당이 안 되죠. 요즘 아마존에서도 킨들을 책 사야지, 일본에서도 책 사야지, 요즘 미국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뭐, 책은 책은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제일 빨라요. 아마존에서 GPT 설명서 나오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책이 나왔어. 그쵸. 그것도 종이책으로 또 예, 가판에 예, 다 깔려 있고 지금 나와 있는 책이 제가 얼추 음, 본 것만 해도 30권이 넘어요. 지금 GPT 그쵸. 설명서만. 예. 예, 그럼 가면 하루가 다르게 또 나와 네, 있어. 근데 얼마나 웃기는지 알아요? 요새 이렇게 나오는 책들 보면요 절반 GPT가 쓴 거야. 그쵸. 내용이 그래. 내용이 들어가 보면 뭐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음, 답했어요. 제가 이렇게 음, 물었더니 이렇게 답했어요. 근데 GPT가 아, 쓴 게 절반이에요, 다. 아무래도 예, GPT 힘을 그렇죠. 빌리겠죠. 그러니까 GPT가 얼마나 이 저장 능력이 탁월한 도구인가는 이 책에서 GPT가 차지하고 있는 분량만 봐도 예, 이해가 되죠. 절반이 거의 지금 대부분의 책들이 그래요. 지금 GPT하고 나오는 책들이 다 내가 GPT한테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응답하더군요. 이렇게 예, 물었더니 이렇게 응답하더군요. 그래가지고 제1 저자가 GPT예요. 네, 제 GPT가 제1 저자야, 사실 대부분. 그리고 그냥 지은이라고 써 있는 사람들이 그냥 물어보는 역할만 해요. 네, 진짜로. 그 정도라서 물론 이제 그것도 먼저 잘 그 끈기 있게 써본 사람들이 이 그쵸. 묻는 질문의 요령들이 다 이렇게 그 책에 나오기 때문에 네, 저는 웬만하면 책을 다 사봐요. 그러니까 네, 왜 사보냐면 뭐 그분들이 정리를 잘 해놨건 잘못해놨건 이분들이 GPT랑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음, 하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대화를 했을 때 얘가 이런 답을 하는구나라는 그쵸. 거를 정말 다양한 사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책을 계속 사보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직접 사가지고 본 거면 한 10권은 넘는 것 같은데 볼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그 끌리죠. GPT 대화에서 얻어지는 이 소통이 느껴지니까 뭐 지금은 책값을 아까워할 때가 아닌 거죠. 저도 다른 사람의 경험, 예, 그렇죠. 해외 마케터들의 세미나 GPT들을 많이 참가를 해요. 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도 있지만, 네. 그래도, 어, GP라기보다는 마케터들마다 자기만의 어떤 그런, 질문 방식이 있고, 그렇죠. 자기만의 예. 스타일이 있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듣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노하우가 딱 하나만 있어도 그거 예, 하나만 건져도 아깝지 않잖아요. 어. 그러니까요.
얼마나 쓰셨어요, 그동안에? 수억 가지 주신 거 아니에요, 그동안? 좀 많이 썼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질문의 음. 방법들 공개하셔도 되잖아요. 굉장히 아, 중요한 거. 그럼요. 네, 이미 책은, 책도 많이 나왔고, 네, 언젠가는 또 다 이미 공유될 그렇죠. 거고, 너무 많아, 사실. 그러니까 이제 네, GPT, 소위 말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것도, 이게 제가 이제 쭉 공부를 음, 해보고 경험을 해보면, 그 몇 개의 예문을 많이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네, 원리. 예. 원리. 그렇죠. 예,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면 얘가 더 뱉어내고 네, 어떤 식으로 답을 뭐냐 물어보거나 뭐 명령을 하면 그냥 이렇게 단답식으로 그렇죠. 끝나버리는지. 예. 그건 자꾸 해보는 수밖에 없거든 사실은. 근데 네, 이제 해볼 때 무작정 하지 말고 그냥 재미 삼아서 뭐 애랑 무슨 뭐 데이트 뭐 티키타카라고 그러죠. 뭐 이렇게 말장난 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전혀 네, 실력 안 늘고요. 예. 네, 철저하게 어떤 목적인지, 내가 그렇죠. 이 GPT로부터 결과물을 어떤 결과물을 얻고 싶은지, 이게 뭐 사업 제안서인지, 보고서인지, 무슨 뭐 음, 이메일 뭐 양식인지, 정확하게 끌어내고 싶은 그 아웃풋이 뭔지를 네,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 아웃풋의 그 뭐랄까, 퀄리티? 네, 품질을 얼마나 좋게 뽑아냈는지 이 책들을 여러 개를 보면 네, 그 가장 이메일을 쓸 때는 이런 식으로 물어서 뽑아내는구나. 사업 제안서를 얻어내려고 아이디어를 얻어내려고 할 때는 이렇게 뽑아내는구나 하는 것들을 네, 많이 보시고 거기에 있는 예문을 중심으로 내 거를 치환시켜서 그렇게 물어보는 그 훈련을 하셔야지 그냥 단편적으로 던지고 또 받고 던지고 또 받고 이런 그렇죠. 식으로 해가지고는 늘질 않아요. 예. 그냥 다 고만고만한 네, 검색글, 예, 그냥 차라리 구글 검색을 하면 나은 이야기를 얘한테 그냥 대신 물어보는 정도 이상으로 발전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꼭 내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결과물을 얻는지를 명확하게 하고 그 결과물을 가장 효과적으로 품질 좋게 뽑아냈던 프롬프트를 다른 사람은 어떻게 명령을 내렸었는가를 꼭 참조를 해본 다음에 그거를 그냥 대입시키거나 변형해가지고 쓰는 훈련을 의식적으로 좀 하셔야지 쓸만한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 역할, 그 네. 다음에 제약 조건, 그 다음에 음, 어떤 입력 문장, 그 다음에 출력, 이런 템플릿화가 돼 있으니까, 그쵸. 아까도 잠깐 보여주셨잖아요. 예. 그거 기본 구조. 한번, 예. 예, 기본 거죠. 기본 구조. 사실, 대화법. 그, 예. 그게, 그렇죠. 그거 알면 응용이 쉽거든요. 어떤 그렇죠. 프롬프트가 나오더라도요. 나머지는 뭐 이제 각 이제 영역별로, 네, 아이템별로 이제 그, 뭐, 적용해보는 그 결과물들인 거고, 네, 원리만 정확하게 꿰시면 그렇죠. 똑같죠. 우리가 뭐, 엑셀도 어떤 메뉴의 그 도구들을 뭐가 있고 어떻게 쓰면은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뭐, 파워포인트에 무슨 메뉴를 쓰면 네, 어떤 결과물을, 뭐,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이런 걸 우리가 익혀서 그 도구를 쓰듯이 GPT도 똑같이 겉보기에는 그냥 대화를 하는 것 외에 다른 메뉴가 없지만 그 메뉴에 실제로 이렇게 써져 있는 뭐 그 엑셀이나 네, 파워포인트처럼 도구, 툴바가 따로 음, 있진 않지만 말하는 것 자체가 툴바예요, 얘는. 그래서 네, 어떤 용어를 쓰고 어떤 단어를 쓰고 뭐를 음, 하라고 한다든가 하는 이 말 자체 하나하나가 툴바이기 때문에 그 GPT 툴바의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게 다 원리 속에 담겨 있는 거라서 네, 이제 그거를 좀 공부하시면 그 딱 정해져 있는 툴바는 없지만 요런 용어를 쓰고 요런 명령을 내리면 얘가 음, 이렇게 새로운 부분을 더 보강해 가지고 답을 하는구나라는 걸 이제 체험적으로 익히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한번 다음 주에 음, 그런 템플릿이라든가 음. 프롬프트라든가 실제 사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오늘 예. 한번 보여주셨으면 아이고, 감사하겠습니다.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그렇죠. 오늘도 이 책 보는데 그 책이 딱 첫 예문이 음, 뭘로 나오냐면 어, 빗길에서 그 우리가 그 뭐죠? 차가 이렇게 그 뭐지 뭐냐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 네. 미끄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빗길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뭐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것과 빗길에서 타이어를 어떻게 관리해야만 저기 그 덜 미끄러지나요? 뭐 이제 이런 음, 식의 타이어라는 말 한마디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렇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를 실제 그렇죠. 예문으로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게 이제 포커스를 어디에 두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예, 답이 확 달라지는 이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런 사례들 같은 거를 좀 직접 보면서 아하 여기서 단어 하나를 넣는 것과 안 넣는 게 얼마나 큰 차이가 나오는구나라는 거를 그런 데서 보면 이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런 걸 하나씩 배울 때마다 그래서 더 구체화돼야 되는구나. 저도 프롬프트를 뭐 맞아요. 수천 개 가지고 있는데 예, 지금은 저는요 하나씩 하나씩 한번 예, 제가 직접 예. 입력시키고 만들어 그렇죠. 보고 예. 어? 저도 다 따라해봐요. 이게 예. 책 읽을 때 진짜 이렇게 나와? 이렇게 음. 입력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일일이 해외에서 뭐 단문 하나에 이런 프롬프트가 예. 있으면 저는 그거를 음, 이거를 넣었을 때 변경 전과 변경 후와 이거의 프롬프트의 특징과 왜 이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예. 제가 쓰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공부가 되더라고요. 예, 해보는 게 제일 빨라요. 예,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썼던 예문을 그대로 내가 옮겨가지고 음, 타이핑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 얼마나 똑같이 나오고 왜냐하면 같은 질문을 해도 그 다음번 질문에 또 그렇죠. 달라지거든요. 예, 심지어는 왜냐하면 그건 이게 얘가 맥락을 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옛날 그래서 대화를 다 얘가 인지를 하고 있다가 인간이 아니 그 지난번 요렇게 질문한 거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이렇게 응답했는데 왜 또 물어봐 똑같은 질문을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드시나 봐 우리 주인님이 그러니까 내가 달리 좀 바꿔가지고 다시 얘기해 줘야지 그러면서 계속 바꿔서 내보내거든 음, 똑같은 질문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선행 지문에다가 그러니까 앞에 있는 대화에다가 무슨 내용을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눴느냐에 따라서 예, 그 맥락에 따라서도 얘가 또 달리 쓰기 때문에 예, 그때그때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책에 이렇게 무슨 그 예시 지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 그 똑같이 집어낸다고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렇죠. 그걸 이제 학습시키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예, 그렇죠. 그 학습의 개념을 아직 모르는 분들은 이걸 무슨 뭐 어느 사이트에 가가지고 링크에 있는 뭐 내용을 갖다 그 뒤져본 다음에 그걸 요약해줘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면 된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 뻥이거든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빙챗은 되지 빙챗은. 근데 비슷. GPT는 검색 기능이 없어요 사실. 예, 그냥 내가 이렇게 그 따따따 뭐뭐뭐뭐 넣어주면 그걸 그냥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키워드 값을 내가 조합을 하는 것뿐이야. 절대로 그렇죠. 그 검색한 음, 다음에 검색 결과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속으시면 안 되거든. 음, 얼마나 뻔뻔하게 거짓말하는데 지가 진짜 거짓말 가서 잘하죠. 검색하고 온 것처럼 막 지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음, 얼마나 웃기는데요. 그러니까 그 애교로 봐줄 수 있는 게 있고 예, 진짜 자칫 잘못 질문하면 순전히 영털이구나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가려야죠. 음, 누가 뭐라 그래도 혁명이라고 볼 수 없고요. 분명이죠. 나중에 이제 이거를 우리가 뭐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화혁명, 4차 산업혁명은 말이 안 되는 혁명이고요. 아마 제 생각에 이 GPT가 지나고 나면 앞으로 한 10년, 20년쯤 후에 그 역사가들이 굳이 이번 혁명을 네이밍, 명명을 한다면 지식혁명이라고 부르지 않을까 싶어요. 인식혁명. 지식이 거의 아니면 생산성 혁명. 굳이 예, 좀 풀어서 얘기하면 지식 생산성 혁명. 예, 그렇게 불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죠. 보통 그 이렇게 그동안에 쌓아와 있는 지식으로 가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떤 도구적 한계 때문에 못했던 것들을 거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5배에서 10배 예, 그렇게 예측을 하거든요. 지금 이 정도의 그 툴의 발전 속도고 자동화 속도면 우리가 그동안에 하던 업무 처리를 거의 뭐 웬만하면 한 10배까지는 그 10배. 향상시켜 줄 것 같다라고 예, 예측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이런 조사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예, GPT를 적용했을 때 당신의 업무 생산성이 평소 대비 얼마나 지금 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지금도 이미 2배는 기본으로 나와, 2배는. 그렇죠. 예. 만지면 조금 잘한다 하는 데들이 5배까지도 나오고요. 5배. 예,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지금 아직 그 오피스의 코파일럿도 적용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데 MS 오피스의 코파일럿 정도가 이제 이제 만약 적용이 되기 나오면 난리 시작하면 나죠. 그러면은 10배도 그냥 우스워지는 정도 수준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업계에 대혼란이 한 번쯤 대교통정리가 한번 다시 일어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예. 마케터 입장에서 본 인공지능이라든가 챗GPT라든가 그렇죠. 그런 거를 조금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래도 그게 좀 의미가 있겠죠. 네, 우리가 어차피 뭐 AI 전문가들이 아닌 이상 네. 결국은 이제 우리는 그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관점, 그쵸. 마케팅에, 활용이죠. 마케팅이나 비즈니스에 활용할 것인가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는 거고, 네, 그 점에서는 제일 많이 나눌 수 있는 얘기가 그 얘기겠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